민주당 대선 레이스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 경선인데요. 여기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선거구 62% 개표에서 기준 1위에 올랐습니다. 득표율은 26.9%였고요. 예상은 원래 샌더스가 1위 그리고 바이든이 2위 구도였는데 결과 보니까 샌더스 같은 경우에 2위, 바이든은 4위로 뒤처졌습니다. 이변을 연출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이에 따라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55.8%로 크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또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 중요성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런 부분 챙겨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미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 IT 기업들이 홍콩 증시로 이제 나가나 봐요. 네. 상장되는 기업들의 소식들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일단 중국의 IT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홍콩 관련돼서 홍콩 시위 관련된 얘기들이 한참 또 발목을 잡다가 약간 좀 완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홍콩 증시에 대한 상장 얘기가 좀 더 무르익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가 다 이해관계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 중국 정부는 다시 한번 홍콩에 대해서 어떤 금융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특히 홍콩 증시에 상장했을 때 매력이 단순하게 상해나 아니면은 다른 증시보다 아시아 쪽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홍콩의 특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반영들이 어떤 홍콩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의 IT 기업들이 홍콩에 대해서 IPO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첫 포문은 알리바바가 열기 시작을 했었죠. 예. 작년 11월 달에 홍콩 증시의 IPO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날 당일날 6.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껏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고 특히 어떤 시가총액 1위였던 텐센트를 압도하면서 이제 알리바바가 오히려 한껏 더 부각을 홍콩 증시에서 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알리바바의 주가 추이를 미국의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흐름들이 계속 연출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주가가 좀 더 낙폭을 좀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움직이는 추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비관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관점들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또 하나 바이두라고 하는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업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05년 8월 달에 알리바바보다 먼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홍콩 증시에 대해서 2차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마찬가지로 바이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알리바바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대부분의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됐던 부분들은 약간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 쪽에서 거의 마찬가지로 바이두도 어떤 저점대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최근에 회복세가 움직이고 있다는 쪽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 그 밖에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준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C트립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여행사죠. 국내 최대 온라인 여행,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데 이쪽이라든가 넷이즈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도 홍콩 IPO를 준비를 하면서 지난 이제 미국 시장에는 나스닥에 각각 2003년도 12월 달, 2000년도 6월 달에 상장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관심이 뜨겁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특히 중국의 대표 IT 기업은 해외에서만 거래를 했었을 때 중국 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한테 어떤 거래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홍콩 자금 흐름들과 연계가 돼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같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홍콩 거래소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2018년도 도입을 한 모습들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이 특정 주식에 대해서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대주주의 지배권이 강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런 측면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특히 중국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응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조건을 봤었을 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본토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에 2차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위 시장에 좀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기업 가치가 한 4천억 달러, 그래서 약 한 460조 원 이상 돼야 이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건들을 맞추는 흐름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까다롭지만 지금 통과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한 200개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었을 때는 30개 기업 정도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상장을 통해서 중국과 연계성이 높은 홍콩 증시에 대한 관심들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IT 기업들이 홍콩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시트립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미국 증시 상장된 200개 기업 중에서도 30개 이런 기업들이 또 상장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참 많은데 애플이 좀 타격을 입나 봐요. 아이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과 관련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아이폰도 아이폰이지만은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좀 높았다가 약간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5G 폰이나 그리고 폴더블 폰 중심으로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 대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부터 2021년도까지 그래도 출하량 자체는 확장세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작년 특히 2019년도에 이어서 계속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5G 쪽이죠. 그쪽에 대한 확대와 함께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예상치 대비해서 한 2% 정도 줄을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도 5% 줄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 내 생산 시설로 갖추고 있는 화웨이나 그리고 샤오미, 오포, 비보, 특히 애플이죠. 이런 쪽까지 같이 연계를 봤었을 때 좀 부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산 기지가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애플의 출하나 판매 모두 다 작년 이후에 변화는 기대를 하고 있는 쪽에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 기대감이 높았는데 오히려 2월 9일 날부터 중국 내 애플 매장이나 사무실, 고객센터 같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과 수요 모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생산 같은 경우는 폭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은 중국 공장들이 닫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수요 같은 경우는 애플이 전체 매장의 한 20%가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스럽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 거밍치라고 하는 TF 인터내셔널 증권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신제품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로는 유명하게 된 증권사인데 이쪽에서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가 10% 하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나왔었을 때 어떤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애플의 최근에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5% 정도 하락한 상황 쪽에서 약간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애플의 주가 추이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중국 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전 세계적으로 들었지만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산업의 영역에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애플의 출하량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반적인 스마트폰 판매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눈높이가 낮아지는 아이폰 사태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